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엔 아침 신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오늘 많은 신문들과 좀 비슷한데요. 코로나19 상황, 심상치 않게 가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방역 붕괴, 대한민국 안전지대 없다. 누구나 코로나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확진 1,000명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1,000명입니다. 전문가, 이러다가 곧 2,000명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상황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12월 초입니다. 6일, 8일, 10일까지 돼 있죠? 600, 500대, 다시 600대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12일, 13일 주말 동안요. 900, 1000 넘어섰습니다. 주말 경우는 검사 숫자 자체가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해야 됩니다. 줄었는데도 1000대가 나온 겁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비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확산 못 막으면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검토해야 한다 얘기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확진 1,000명 넘자 병원을 통째로 내놓은 의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병실이 부족합니다. 특히 중증 환자용 병상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평택 박예병원 김병근 원장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나섰다. 병원 통째로 내놓은 겁니다. 코로나 중환자 전담병원으로 제공했다. 절박했던 병상 220개 새로 확보를 했습니다. 순식간에 많이 확보하게 된 거죠. 김 원장 3월엔 대구치료센터 봉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내용까지 실려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큰 도움을 준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국회 상황입니다. 필리버스터 종료시킨 여당 국정원법 처리 어제 상황입니다.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야당이 지금 무제한 토론 며칠째 했었죠. 그런데요. 여당이 종결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180표가 필요했는데 가까스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경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또 야당은 다른 법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또 필리버스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여당이 아마도 강제 종료를 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춥습니다. 그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꽁꽁 서울 영하 10도 빙판 출근길. 영하 10도요. 수은주상으로만 10도입니다. 실제 체감은요. 한 15도까지 간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호남, 서해안엔 눈,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깊숙한 해설을 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이기재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김종욱 동국대 외래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K방역. 그렇습니다. K방역. 그동안 우리가 전 세계에서 좀 자랑을 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확진자 숫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잘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된 건지 이런 지적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니었는가 이런 지적입니다.
그리고요, 거듭 해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동탄의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좀 방문했죠. 그리고 그 현장을 둘러보면서 몇 가지 한 얘기가 있었는데 주말 동안 꽤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야당 쪽에 어떤 공세, 청와대의 적극적인 해명,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3차례에 걸쳐서 거듭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 얘기도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좀 과하지 않나. 윤석열 검찰총장 등 이런 판사, 검사들이요. 퇴직한 데 1년 안에는 정치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제 이낙연 대표가 이런 얘기를 좀 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조두순 집 앞입니다. 주말 동안 참 뭐라고 묘사를 할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핸드폰과 카메라를 들고 찾아온 겁니다. 주민들이 괴롭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비슷한 표현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1000명대 K방역 뚝이 무너졌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그래프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모습이죠.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습니다. 600명대에서 곧바로 950 그리고 1030명 이렇게 된 겁니다. 너무나 가파르게 증가를 했어요. 신규 확진 연일 최고 찍으며 폭증세다. 이대로면 2주 뒤에는 계산을 해보니 2,500명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1000명대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양성률, 그러니까 검사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확진이 되는 비율입니다. 4.16% 2달 만에 4배로 껑충 뛰었다. 문재인 대통령 3단계는 최후의 수단,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내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입니다. 3단계 격상으로 겪게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이제 K방역의 성패를 걸고 총력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의 3차 대유행 위기는 국민들께서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주셔야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에 달하고 있는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3단계로의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평가들이 오늘 참 신문에 많이 실렸는데요. 2가지 기사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다음입니다. K방역 홍보에만 열을 올리다 백신, 병상, 의료진 다 놓쳤다. 이런 제목에서 굉장히 매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K방역 좋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 3가지 놓친 거 아니냐는 거죠. K방역 핵심인 검사, 추적, 격리치료 모든 단계마다 이미 한계를 보였다는 겁니다. 한계. 겨울철 대유행 경고 그동안 좀 있었죠? 10월엔 방역 완화 그리고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 22%나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진단 건수 인구 비슷한 영국의 10%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 건수가 좀 적은 거 아니냐는 거죠. 사실 올해 초에만 해도 우리가 진단 건수가 많다 그랬는데요. 어느덧 외국에서 더 많이 하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감염자 활보 방치한 꼴이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내용이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 K방역 그동안 무엇을 놓친 걸까? 좀 지적을 하고 있죠.
1000명당 진단 건수가 0.55명, 한 명이 좀 안 되죠. 그리고 거리두기 상향,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냐는 겁니다. 1차, 2차 유행 땐 특정 집단 감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뭔가 통제하기가 쉬웠다는 거죠. 그러나 3차는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무증상 감염을 끊으려면 검사 건수 지금보다 3배는 늘려야 한다. 이런 조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가장 궁금한 거는요. 지금 하루 확진자 1000명대가 나왔거든요. 이 1000명대 확진자 숫자, 그동안 좀 예상을 하셨던 숫자입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예, 뭐 많은 전문가들이 1000명이 간다, 뭐 지금은 2000명이 간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 1000명대를 넘겼다는 데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아, 실망스럽다고요? 네. 예. 우리가 정부가 5단계 새로 제정하면서 3단계를 800에서 1000명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 예. 얘기는 800만 넣으면은 이 3단계는 사회를 문을 닫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하겠다고 해놨는데 아무도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800대에 움찔거릴 때, 800대를 향하고 있을 때 뭔가 충분한 조치를 해서 1000명을 안 쳐야 되는데 지금 1000명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까지는 2.5단계입니다. 수도권 2.5단계, 그다음 다른 지역은 2단계인데 2.5단계로 올렸는데 왜 효과가 없었던 겁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요. 예. 하나는 이번 수도권에서 시작한 것은 1, 2차 대유행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저변이 넓고 뿌리가 깊고, 예. 그다음에 더군다나 추적 안 되는 소위 깜깜이 환자들이 한 20%를 넘나드는데도 그 부분을 간과했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2.5단계, 1.5, 2, 2.5단계까지 올리면서 늘 시간을 늦게 대응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틀, 뭐 사흘 이런 식으로 이제 늦게 대응을 했었고, 예. 이미 올라갈 이미 올라갈 때만큼 올라간 거를 못 따라간 것도 있지만 각 단계별로 행정력을 발휘해야 될 단계에서 제대로 안 한 점도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업소 내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굉장히 강제를 오래전부터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상당히 최근까지 뭐 찻집에 가면 마스크 안 끼고 담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단속을 해줘야 교통 단속도 어느 정도 신호 단속 해줘야 이게 이제 교통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한 관계로 단계를 올려도 효과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동안 과정에서 정부가 조금 너무 안이하게 판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데 가장 결정적으로 이거는 꼭 했어야 됐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이 지금 11월 한 말은 물론이고 중순경부터 예. 그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예. 거의 20%, 15% 선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그러면 상당 부분 그 찾지 못한 감염원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을 계속 시키고 있었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늦었어요. 예, 최근에 와서야 뭐 경찰과 군을 동원해서 예. 역학조사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미 상당히 많이 늦었죠. 이미 수천 명의 바이러스를 흘리고 당기는 숨어있는 감염자들이 계속 감염을 일으키면서 그들만의 N차 감염을 계속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예. 그 병상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5단계를 만들면서 정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단계를 나누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각 단계별로 그 병실 수급이나 의료진 수급에 대한 계획이 전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뒤따라가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고 병상을 충분히 마련하고 환자가 들어오면은 생기면은 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권에서 5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집에서 대기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앞선 기사에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검사 숫자를 좀 늘려야 된다.
무증상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라도 검사 숫자를 지금보다는 3배 이상은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은 뭐 옳은 지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뭐 그건 정부도 지금 이제 검사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예. 가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예, 충분한데 다만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를 할 때 결국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를 따낼 수 있는 인원들이 또 제한이 되다 보니까 예. 실제로 검사할 능력은 하루에 10만 건이 조금 넘습니다. 아. 그러나 그 10만 건을 다 소화하기에는 검체를 채취한 인력에 대한 수급도 지금은 확실치가 않다라는 점에서 검사 건수를 늘렸을 때 과연 감당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또 따로 봐야 됩니다. 의료 인력에 또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거군요. 자, 그럼요. 지금 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3단계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뒀습니다. 어떤 뭐 결정은 없었는데 당장 3단계로 올려야 하는가 아니면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하는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정부가 잘 지키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공포한 이 그 단계는 아직까지 해당은 안 됩니다. 3단계는. 예. 왜냐하면 일주일 정도에 800명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곧 요건이 충족되리라고 보고요. 요건이 충족되면 지체 없이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번 2단계, 2.5단계 올릴 때까지 자꾸 멈칫거리지 말고요. 예. 그러나 저는 단계를 올린다 하더라도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그런 행정력을 발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국민들한테만 계속 단속을 해 간다면 3단계로 올리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뭐 금방 환자가 줄고 하는 효과는 예. 없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예, 서로 단속을 잘 한다 하더라도 지금이 상당히 불길이 세기 때문에 이게 지난 1, 2차 때까지 피크를 치고 정점을 치고 쭉 빠지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저변이 워낙 넓고 예. 지금 이제 막 호흡기철인 겨울이 이제 정점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정 교수님 잠시 기사 하나 보고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치료제는 4달,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이 목표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죠. 그럼 치료제 1월 말 정도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14일부터 백신 접종, 오늘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이니까 하루 정도 더 시간이 좀 있어 보이네요.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요. 홍콩은 모든 시민의 무료 접종, 이렇게 치료제와 백신 접종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자, 정 교수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백신 접종이 우리도 언젠가 시작이 되겠죠. 지금 뭐 빠르면 한 3월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백신 접종 전 국민이 다 맞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한적인 숫자만 맞아도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백신 접종은 국가 차원에서 소위 뭐 익숙한 그 집단 면역을 얻기 위해서 60%에서 70%가 맞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독감 백신을 다 맞으라고 독려를 하고 사실 많은 접종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왜냐하면 일부만 맞고 있는 경우에는 확진자가 감염을 시킬 때 막아내는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그 기초 감염 생산 지수라는 그 R라는 숫자가 1을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감염은 계속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 1이라는 숫자를 아래로 낮추면은 한 명이 다른 사람한테 감염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병이 줄어든다는 이론하에서 우리가 70%라고 얘기하고 그 이후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명 정도는 맞아줘야 이 코로나19에 대한 집단 면역이 생겨서 병이 더 이상 크게 번지진 않을 거다라는 그런 과학적 근거에 이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한 70% 정도인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 국민이 일단 다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백신 접종 지금 뭐 빨라야 한 3월 정도로 좀 예정돼 있거든요. 좀 여러 가지 그런데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겨울철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겨울 내내 상황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예, 매우 어려운 전망이고 사실 정점을 언제 치느냐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정도 수백 명대의 환자는 계속 앞으로 나올 것이고요. 예, 또 조금 잘못돼서 뭐 여기저기서 부주의한 그런
단체가 생긴다면 또 더 많이 생기고 하면서 예. 거의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독감 처리됐을 때 암만 조심을 해도 독감 환자가 계속 기승을 부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우리가 독감 예방 주사도 있고 치료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퍼지는데 코로나19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 오직 국민들의 주의력 집중에만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넘쳐나는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예. 그런 체제를 정말 아주 절실하게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 꽤 많은 숫자가 있는 거는 유지될 수밖에 없으니 병상과 의료 체계 이 부분에 주안점을 좀 둬야 되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 전망 진단까지 다 들어봤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겨울철 뭔가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기사가 있는데요. 3단계가 되면 과연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좀 적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3단계가 되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죠. 미용실, 예식장 등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아예 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 자체가 중단되는 시설이 45만 개까지, 어떤 언론 보도에 50만 개까지 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한 20만 개 정도 수준이거든요. 보세요.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0명 이상 모임 행사 모두 금지됩니다.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50명이잖아요. 영화관, PC방, 독서실 영업 중단. 사실상 모든 일상 활동이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서는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러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도 휴관 권고고요. 직장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입니다. 일상이 큰 차질을 빚게 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좀 이렇게 비관적인 뭔가 걱정되는 상황만 위주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자, 윤경호 의원님하고 최영철 편집위원 두 분 이제 언론인이시잖아요. 언론인의 시각으로 보셨을 때 그동안 정부의 대처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두 분의 평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의원님. 고육책이었다. 고육책을 결국 계속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경제와 방역 둘 중에 지금 이렇게 불안감이 커지면 전문가들이 왜 조치를 빨리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언론에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그 전문가라는 거는 다 방역 전문가. 그렇죠. 방역 전문가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 전문가의 코멘트를 따면 또 방향은 좀 달라져요. 지금 3단계로 갈 경우에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뭐 기간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3단계로 가면 GDP 감소 8%, 9%까지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3단계라는 건 록다운입니다. 록다운. 뭐 셧다운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동도 막지만 모든 경제 활동이 사실상 다 중단되는 겁니다. 식당이나 뭐 술집 다 문 닫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제는 완전히 죽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쪽 좀 화면 좀 다시 한번 좀 크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빨간색으로 금지라고 돼 있잖아요. 다 영업이 중단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일상에 참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다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방역이냐 경제냐의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표현 그렇습니다. 한쪽에 더 주안을 두는 게 물론 쉬운 선택이죠. 그러나 그 쉬운 선택만큼 다른 쪽에 부작용이 크다는 그 고민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엉거주춤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중국 거긴 록다운이잖아요. 무조건 막아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선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7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다고 100만 명을 코로나 전수 검사를
하도록 한다. 중국입니다. 중국. 예, 그건 중국 경우입니다. 중국 예. 경우. 이 전체주의, 사회주의 뭐 모든 어찌 보면 집단적인 이 통제가 가능한 곳인데요. 우리는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런 예. 점에서는 교육주책이다. 다만 한 가지 부족했던 게 있다. 뭐냐? 조금 긴 안목의 대처는 없었다. 그게 꼭 굳이 지금 당장 K 방역을 잘했다는 걸 홍보하고 뭐 예. 내세우고 자랑하다가 놓쳤다보다도 예.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안목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긴 안목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병상 확보죠. 병상 확보. 병상 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은 제가 보기엔 빈틈이 생겼다 예. 이거고, 또 하나는 백신 확보죠. 우리가 그동안에 K 방역 잘 되고 있다 자화자찬 뭐 예. 했습니다. 좋아요. 그 하다가 남들은 뜨겁게 이미 뒤었잖아요. 예. 환자도 많아지고 사망자도 많아지고 이런 나라들이 주로 백신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왔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백신 확보에 그런 데서 조금 한 템포 늦었죠. 이건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제와 방역 두 가지를 놓고 계속 지금 당장 어쩔 줄 모르고 고민을 해왔던 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둘 다 놓친 셈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데 예. 결과 사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영철 편집위원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코로나19는 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가지밖에 할 게 없습니다. 뭐냐 하면 거리두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달 초에 한 100여 명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경각심이 들면서 계단식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죠. 1단계에서 예. 2단계, 2단계 플러스 알파로 갔다가 예. 2단계 플러스 알파에서 2.5단계까지 갔었는데 그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와중에 거리두기가 제대로 있었느냐? 제가 서울 시내 돌아다녔을 때는 거리두기 없었습니다. 제가 대구의 경험 2월 29일 날 741명 나오고 전국적으로 909명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거리두기가 엄청나게 잘 됐습니다. 거의 뭐 보통 도시들마다 거의 셧다운 상태의 정도일 정도로 예. 밤에 사람이 없었을 정도였죠. 근데 제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서울 시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택시 기사님한테 자주 여쭤보는데 어떻습니까? 거리두기 잘 되고 마스크 잘 씁니까? 아닙니다. 밤에 타는 젊은 승객들이 마스크를 안 씁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경각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아까 정 교수님도 전화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력도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데도 그 행정력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예. 제대로 된 행정 지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랬다면 만약 대구 같으면은 그 당시에는 시장이 매일 브리핑을 하면서 전 공무원들이 전 시내를 다니면서 마스크 단속하고 거리두기 단속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거리두기의 실패가 지금 1000명까지 왔다. 지금 계속 이렇게 간다면 지금 오늘 어제 1000명이 나왔는데 예. 이 1000명이 지금의 1000명이 아니고 이미 닷새 전 일주일 전에 자기가 복균이 돼서 계속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감염자는 계속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일주일 정도는 강력한 거리두기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예. 대통령께서 좀 나서주셔야 됩니다. 어제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좋고 지금 일주일 동안은 많은 공무원들이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굵고 짧게 예. 이렇게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면 감염자 수가 확진자 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비상한 행정 지도가 필요할 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코로나 추위를 또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더 걱정이 드는 날입니다.